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3.5%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영상에서 삼성전자 26만 6천 원이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썸네일부터 작성을 좀 해봐드렸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개파락한 상태에서 올라와주나 싶더니만 26만 6천 원 구간에 저항에서 가로막히면서 거기를 딱 찍고 나서 빠졌었던 삼성전자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좋은 내용의 이슈는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오픈AI 자체의 공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빅3 고객사 확보에 대한 내용의 이슈도 터졌었고, 자, 여기다 더해서 보시다시피 삼성 HBM4 이어서 엔비디아 NVHBM을 선점한다는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낙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어떤 부분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트럼프 행정부 고강도 반도체 관세 카드 만지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미 투자 압박 수단되나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 대미 투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를 압박하고 있었던 미국 정부의 흐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이 어떻게 작용될 수가 있으면서 삼성전자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꽤나 많이 대량의 매수를 진행을 해줬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작용될 수 있을지까지 하나씩 디테일하게 다뤄봐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지금 아무래도 너무나도 급락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댓글에다가는 힘내서 한번 이 구간 이겨내보자라는 측면에서 힘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이 트럼프 행정부 관련한 내용의 기사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보자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도체에 고율관세를 부과해서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미 텍사스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다가 바로 이 HBM을 생산하는 첨단 패키징 시설 착공에 들어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계속 추가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달 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서 반도체 팹을 건설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국 기업을 콕 찍어서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런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 좋은 패턴으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의 이슈를 짚어봐 드리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제 영상에서도 다뤄봐 드렸었지만은 지금 패턴 자체가 26만 6천 원대를 지켜내봐 주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안 좋은 패턴으로, 그러니까 급락도 한번 충분히 연출될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지금 이 그림과 과거에 있었던 이 그림이 너무나도 판박이로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무슨 말씀을 좀 드리는 거냐면은, 요것을 약간 축소해서 여기다가 옮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거의 비슷한 그림으로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때 당시에도 삼성전자가 38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찍어준 다음에 이 구간에서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그 구간까지 고점이 다시 한번 올라와 주지 못하면서 그 이후로 급락이 좀 발생이 됐었는데, 자, 이렇게 있었던 추세선 하단을 하방이 탈한 이후로 거기서 저항에 맞닥뜨리면서 쭉 빠졌었던 삼성전자의 지금 요 그림, 이렇게 한번 봉우리 만들어내봐주고 다시 한번 봉우리를 만들어내봐주면서 여기서 고점을 높여주지 못하고 쭉 빠졌었던 요 그림이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해서 지금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다시피 이렇게 봉우리를 두 개째 만들어주면서 세 번째 봉우리에서 더 고점을 높여주지 못하고 쭉 꺾이고 있는 그런 추세선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중장기 이상으로 끌고 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비중 축소를 조금 감행해 주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는 말씀이죠. 삼성전자 단기적인 저점에서 매수하고 매도하고를 반복해서 가져가셨던 분들 빼고도 지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오셨던 분들, 그러면서 스윙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비중을 어느 정도 줄여 두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다짜고짜 비중 축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매도 버튼을 누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하게도 힘들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이 대반전의 트리거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선물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오늘 3천억 정도를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최근에 6주 6천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자,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한 가지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빠졌을 때를 대비해서도 그러면서 올라왔을 때를 대비해서도 포지션을 중복적으로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이 24일날 있었던 무섭게 공매도가 발생했었던 바로 이 구간을 딱히 넘어가주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낙폭이 좀 연출되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최근에 이틀 동안에는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물량이 다시 한번 탈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비중 축소를 좀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구간이라는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좋은 내용의 속보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엔비디아까지도 계속 이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힘을 받아주지 못하고 낙폭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무서운 부분은 뭐냐면은 실대를 만들어 내봐놓고 떨어졌었던 삼성전자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매물대를 쌓아주고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이 매물대가 강력하게 작용될 수 있는 구간을 두 번이나 만들어 내봐줬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금은 조심해서 나쁠 게 전혀 없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비중 축소를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오는 구간을 이용해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진행해 주시는 게 낫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도 이렇게 하단 추세선을 이은 구간을 이탈한 이후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의 성격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빠진다 하더라도 급락이 연출되다가도 다시 한번 말아 올려주고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아 올려주고를 반복하면서 계단식 하락을 이어왔었던 삼성전자인 만큼 저래 지금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매물대를 만들어 내봐주긴 했었지만은 빠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바로 이 삼성전자의 흐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매수 타점 한번 잡아가면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구간에서는 비중 축소 그러니까 즉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져감으로써 평균 단가를 낮춰놓을 수 있을 뿐더러 나중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어주는 구간에서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거기서 왕창 비중을 늘려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삼성전자 평균 단가가 낮은 상태에서 이 빨간불이 찍혀있는 상태에서 대응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 자체는 뭐냐면은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시원하게 매입해서 소각하지 못했었던 그 이유 자체가 금산분리법이라고 하는 것에 가로막히면서 자사주 소각이 시원하게 일어나지 못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자사주를 너무나도 매입해서 소각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이 금산분리법을 어길 수 있을 뿐더러 바로 이 지분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내용의 이슈까지도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금산분리법을 완화하자라는 여론몰이에 성공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할 수 있는 그 트리거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비기슈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 공매도가 2조 가까이 쌓여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까지가 1000억 단위다 보니까 2조 가까이 공매도가 쌓여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에 만약에 금산분리법 완화에 대한 내용의 이슈가 터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삼성전자를 밀어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이 이슈가 되면서 차트 그냥 무시하고 꺾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에도 바로 이 대주주 양도세를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여기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진행했었던 구간이 분명히도 있었는데 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롤백이 되면서 사실상 차트를 다 꺾어놓고 내려갔었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는 그 기폭제가 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트 분석을 진행하되 한 가지 이슈가 터져주는 그 기폭제가 되는 순간에서는 삼성전자 다시 한번 무섭게 올라오면서 차트를 꺾어서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 당장에는 조심해서 나쁠 게 없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 어제 여러분들께 20원 5,500원의 지지선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6,000원대 가격대를 찍고 돌아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장 굉장히 어려운 장이지만은 기술적인 영역에서 잘 대응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계단식 하락을 다시 한번 만약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반등세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빠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매수 타점을 반복적으로 가져가 주면서 어느 정도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비중 축소로 대응할 수가 있는 삼성전자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삼성전자가 지지를 연출해 줄 수 있는지 그러면서 어디서는 저항에 맞닥뜨릴 수 있을지까지 가격대를 한번 체크를 해봐 드릴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코스피 200 지수가 1070포인트에 있을 때 당시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798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25만 7,500원 구간에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낙폭을 추가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서 지지를 받아줄 수 있을지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봐드리고자 하는데, 1060포인트가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피 200 지수가 1060포인트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6735라는 숫자가 바로 이 코스피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을 삼성전자의 가격으로 우리가 변환을 해보시면은 25만 5,500원대의 가격대를 먼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도 급락이 연출된다고 했을 때는 1027포인트를 다음번 지지선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 가격대에서의 삼성전자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24만 7천원대의 가격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급반전이 일어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고 했을 때는요, 1085포인트를 일단 여러분들께 저항선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자,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26만 1000원대의 가격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고 했을 때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바로 이 26만 6000원대의 가격대를 넥스트 저항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어디서 지지와 저항을 받을 수 있을지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봐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 차트에서 표시를 해봐드리고 있는데, 별다른 엄청난 대형 호재가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박스권 안에서 분명하게도 지지와 저항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 바닥 구간은 확인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이 밀려준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지지가 연출될 수 있는 구간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25만 5,500원보다 한 틱 차이로 높은 구간에서 지지를 연출해주고 올라가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일단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반등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도요, 26만 1000원의 구간에서는 저항에 맞닥뜨릴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왜 그러냐면 앞전에 보시다시피 저항선의 역할을 분명하게도 해줬었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반등하다가도 여기서는 저항선에 좀 가로막힐 수가 있으면서,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고 했을 때는 26만 6천원대의 가격대는 이제는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6만 6천원의 가격대 보시다시피 이때 당시에 이 지지선으로 작용했었던 구간이자, 그 구간이 이탈되고 나자 저항선으로도 작용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26만 6천원대의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아줬었던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강력한 지지선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구간은 24만 7천원대의 가격대에서 반복적으로 저점을 형성해줬었던 삼성전자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세게 반등 흐름 충분히 한번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이틀 동안에 외국인들이 꽤나 많이 매수를 진행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점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 빠르게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내용의 속보의 이슈가 터져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삼성전자 이 흐름대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당장에는 이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오픈 AI 같은 속보가 쏟아져 나와도 그렇게까지 주가에서 빠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어느 정도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는 비중 축소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가격대를 싹 다 체크를 해봐드리긴 했었지만은, 내가 실전에만 들어가면은 너무나도 대응하기 어렵다, 이렇게 요동치는 호가창 앞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상황으로 알고 있고, 일단 우리 저항선이라든지 지지선 같은 경우에도 닿는 구간에서 다짜고짜 매도라든지 매수로 대응한다라기보다는 이때 당시에 이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반복적으로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구간에서는 우리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줘야지만이 삼성전자 이 추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급락에 대비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보내두시는 분들께는 삼성전자 이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혼자서 이렇게 수급 데이터 전부 다 뜯어보면서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또한 선물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면서 콜옵션 풋옵션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대응하시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하루 종일 데이터를 뜯어보고 있는 저로서는 삼성전자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대응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 요청하시면은 우리가 이 반발 매수세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릴 수 있을 뿐더러, 이 저항을 받아주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이 나오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이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는 걸 지켜보면서 문자 내용의 삼성전자
지금 비중 10% 축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그 문자를 받아보시고 나서도 덜컥 매수라든지 매도를 결정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그냥 지켜보시다가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확률이 좀 더 높겠다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여러분들께 이 상승 관점에서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 자사주 소각 관련한 내용의 이슈, 금산법 관련한 내용의 이슈도 분명히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우리가 이것은 하나의 시나리오를 세워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지 여기서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털고 나서 올라갈 확률까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삼성전자면서 최근의 구간에서 어쨌든지 간에 요약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 내봐주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패턴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삼성전자 중간중간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매물대를 쌓아주는 구간이 분명하게도 있었는데 앞전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이었었냐면은 바로 이런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코로나 특수장 때 한번 반등 흐름이 연출되나 싶더니만 그 이후로 쭉 하락했었던 구간, 그러면서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장기적인 우하향을 가기 전에 반등하는 구간은 분명하게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만약 여러분들 입장에선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면 매도를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홀딩을 결정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하락을 그냥 견디고 계시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우리가 이 주식을 함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일단 매도한 다음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이렇게 역회된 숄더 패턴을 띄워봐주는 걸 지켜보면서 재진입한다라고 해도 장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게 더 맞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었던 건데 혼자서 비중 축소 어디서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갑갑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더 확률 높은 자리에서 접근하실 수 있도록 매수매도 타점 반복적으로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 7605-8354번으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삼성전자 보고 있는 이 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에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 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수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